그리스는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동쪽에서는 다른 강력한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가 국력을 강화시킨 이후 엄청난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와 이집트 등의 광활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투쟁 후에 즉위한 다리우스 1세는 강력한 결단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페르시아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의 영토 확장 정책도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에 인접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자비 없는 가혹한 통치로 인해 소아시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대한 엄청난 반발심과 분노를 품게 되었죠. 결국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거행했고,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 국가들은 이러한 소아시아 도시 국가들의 반란을 지원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러한 그리스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결국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를 쳐야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마침 아테네의 권력을 홀로 독점했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피아스가 페르시아의 망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히피아스는 페르시아를 도울 것을 약조하고 다리우스 1세는 드디어 그리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합니다. 마르도니우스를 지휘관으로 삼아 페르시아의 해군과 육군이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운은 페르시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거친 파도의 힘은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육군도 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첫 시도는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끈질긴 인물이었죠. 그가 이 한 번의 실패로 절대 포기할 리는 없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시 군대를 모으고 강화하며 다리우스는 그리스의 각 폴리스들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사신들은 만약 물과 흙을 바친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죠. 그러나 그리스 폴리스의 대표주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죠. 특히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사신을 우물에 처박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러한 그리스 폴리스들의 완고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리우스는 너무나도 화가 났죠. 군대가 준비된 페르시아는 드디어 분노의 진격을 시작합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진격을 알고는 스파르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당시 축제여서 당장 군대를 못 보낸다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마라톤 평원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입니다. 아테네는 수적으로 매우 불리했지만 군사의 중심부를 비우고 페르시아군을 가운데로 끌어들인 뒤 둘러싸는 전술을 통해 승기를 잡습니다. 수적 열세를 전술을 통해 뒤집은 것이죠. 페르시아군은 육군을 아테네로 진군하게 하고 해군도 아테네에서 대기하게 하여 육군과 해군이 아테네를 협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쳐부수면서 이러한 전략은 허서로 돌아갑니다. 그리스 육군은 마라톤에서 싸우고 곧바로 아테네로 귀환했습니다. 이에 페르시아 해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나죠. 결국 이번 침공은 그리스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페르시아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우스는 그리스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등의 반기 그리고 정치의 혼란에 신경을 써야 했던 다리우스 1세는 결국 다시 그리스를 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리우스의 의지를 이어 그리스 정복을 추진한 인물은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반란을 수습하고 군대를 강화시켜 다시 군사를 통솔하며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저번 원정보다 더 많은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죠. 이에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이제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했습니다.
일단 그리스군은 테르모필레에서 시간을 끌려고 했죠. 스파르타와 다른 폴리스 군대가 연합하여 테르모필레에 도착하고 페르시아 군대를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병장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짧게 대답합니다. 와서 가져가시오. 크세르크세스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결국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군대를 잘 막아냈습니다. 시간을 끈다는 전략적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었죠. 테르모필레의 좁은 지형을 이용해 수적으로 불리했던 그리스군은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배신자의 밀고로 그리스 군대에는 뒤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남고 나머지 군대는 후퇴하게 되죠.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는 결사적으로 항전합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스파르타 군대를 이끌고 돌진했습니다. 왕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선두에 선 레오니다스는 당연하게도 가장 빨리 사망하게 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자신들과 선두에 싸우고 죽음을 맞이한 주군을 위해 장렬하게 싸우고 전사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을 기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여, 가서 스파르타 사람에게 전하시오. 우리들은 우리 조국의 명령을 받들어 이곳에 잠들었노라. 페르시아 군대는 스파르타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스의 중심지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군사들은 바다에 가 있었죠. 당시 그리스군을 이끈 테미스토클레스는 바다에서 싸워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해군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전함들은 크기는 컸지만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리스 전함들은 작았지만 가볍고 빨랐습니다. 좁은 살라미스 해협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굼뜬 페르시아 군함들은 그리스군의 날래고 민첩한 공격에 맥을 못 추었죠. 그렇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의 여신은 그리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엄청난 패배감과 참담함을 맛봅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대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결국 물러나게 되죠. 약간의 군사만 그리스 지역에 남기고 마르도니오스 장군이 지휘하게 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잔여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습격합니다. 저번에 크세르크세스가 왔을 때처럼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시를 비웠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화가 나서 아테네를 불태워버립니다. 플라타이아에서 마르도니우스의 페르시아 잔여병과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가 통솔하는 그리스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의욕과 의지는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였고 단결된 그리스 연합군은 말 그대로 페르시아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그리스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세력과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를 점령하여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죠. 결국 그리스 연합의 중심인 아테네와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칼리아스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그리스 지배의 욕구를 포기하고 에게해에서는 주도권마저 상실하게 되죠.